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지만 생태 환경 보존을 위한 대책에 미흡해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가 우려됩니다. 정읍 무성서원이 전국 유수서원들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도내 문화재로서는 세 번째 세계유산입니다. 군장 산업단지 인입철도가 착공 8년 만인 내년에 완공되면 군산 지역 4개 노선의 철도가 폐선될 예정이어서 다양한 활용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동부 내륙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된 요즘 전주 인우동에서는 사라졌던 맹꽁이 울음소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들린다고 합니다. 전주와 익산 등 도심공원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주민들이나 환경단체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1년 뒤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서식지 보존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의 한 공원 부지입니다. 짝짓기를 위해 무트로 나온 멸종위기종 맹꽁이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짝을 찾습니다. 큰 비가 내린 뒤면 반복되는 현상인데 맹꽁이 소리는 예부터 장마를 알리는 신호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그만큼 비를 부르는 반가운 동물이었습니다. 뭐 좋죠. 뭐 또 안 듣다가 시골에서는 듣다가 이런 데 오면 또 들어오면 또 시골 거시기도 생각도 나고. 전주 삼천공원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맹꽁이 서식지를 운영하고 있고 익산 신흥지 주변에서도 맹꽁이 목격담이 전해지지만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개체는 아닙니다. 더욱이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그나마 보존되어 온 서식지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맹꽁이가 사는 이곳도 사유지인 탓에 서식지 유지가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도내 일몰제 대상 공원은 3,100여 개. 면적으로는 전북 혁신도시의 4.5배인 44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도시공원 땅의 개인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일몰제 시행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내 대다수 시군 모두 도시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간 공원으로 묶여 보존되어 도심 생태계가 한순간에 각종 개발 사업에 휩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생물 다양성이 높고 또 녹지 공간이 잘 그래도 조성이 돼 있는 지역 또는 개발이 돼서 많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을 잘 선정을 해서 반딧불이부터 수달과 맹꽁이, 너구리까지 다시 돌아온 소중한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자치단체 차원의 깊은 관심과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정부의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도내 특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수출 500억 달러 달성과 일자리 30만 개 창출 대상 사업으로 바이오 헬스 사업을 꼽고 금융 세제 지원과 규제 합리화 등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농생명과 탄소 소재 기반 바이오 산업을 특화해 융복합 소재와 화장품, 의료기기 등 11개 사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추진 계획을 마련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전환이 이르면 이달 안에 마무리됩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사업법 개정으로 일반 산단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이달 안에 국토부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산단이 국가산업단지로 바뀌면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면서 투자 유치가 활발해져 새만금 개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전북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오늘 오후에 전주 상산고에 소명을 댔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열리는 상산고 청문 절차에는 교육청 학교교육과 과장과 장학사, 상산고 교장과 교감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청문이 진행될 공간이 협소해 언론 공개가 어려워 청문회를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읍 무성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로써 전라북도는 고창 고인돌과 백제 역사유적지구에 이어 세 번째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유네스코가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며 선포하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지난 5월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정읍 무성서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서원 9곳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라는 권고에 따른 건데
조선시대 성리학을 호남 지역까지 전파한 역할과 양호한 보존 상태가 높이 평가됐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날아온 가슴 벅찬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추억이 서린 무성서원이 이제 세계의 자랑이 됐다며 벅찬 마음을 드러냅니다. 지역 주민으로서 지금 자부심도 있죠. 칠보가 좀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한없이 기쁩니다. 무성서원은 정읍의 옛날 지명인 태산군의 군수로 부임한 최치원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만든 태산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조선 숙종 때 사액을 받아 지금의 무성서원이 되면서 국가공인 교육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당쟁의 소굴이라면서 서원을 철폐하라는 불호령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해가며 오랜 세월 걸출한 선비를 배출한 산실이기도 했습니다. 최치원 선생의 이념과 공자의 그 유학 발전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정읍시는 이제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 만큼 격에 맞는 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곳에 오시는 탐방객들이 선비문화 교육을 받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고창 고인돌과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 이어 또 하나의 세계 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 전라북도. 2020년엔 고창 갯벌, 2021년엔 가야 고분군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신청도 추진될 예정이어서 풍부한 역사 문화와 대자연이 공존하는 국제 관광지로의 발돋움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군산 지역 고등학생들의 국내외 역사 탐방 프로그램이 본격 추진됩니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 고교 1학년생 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올 역사 탐방은 이번 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6개 팀이 참여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군산시가 청소년들의 해외 견문과 올바른 정서 회명을 위해 실시하는 역사 탐방은 중국과 일본 등 해외와 울릉도와 경기 지역 등 국내에서 실시됩니다. 부안군이 줄포만 갯벌습지 보호지역과 생태공원 홍보를 위해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합니다. 부안군에 따르면 교육을 희망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명예습지 생태 안내인들이 직접 방문해 갯벌 생물과 갯벌 보호에 관한 체험극과 교육을 실시합니다. 부안 줄포만 갯벌은 지난 2006년 해양수산부의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2010년 남사르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전주시 수돗물이 이용하기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시가 고산 정수장과 배수지 10곳, 60개의 수도꼭지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 물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이번 수돗물 검사에서 철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며 전주시에선 붉은 물 사태가 빚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군산 지역 산업단지로 연결되는 인입철도가 내년이면 완공돼 본격적인 물류 수송에 활용됩니다. 그간 역할을 해온 주변 33km 노선은 철도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돼 적절한 활용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익산에서 군산 옥산까지 24.8km의 군산선은 당초 여객과 화물을 운송했습니다. 10년 전부터는 그 기능이 장항선으로 대체돼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군산 대하에서 군장 국가산업단지 내 군산항까지 이르는 인입철도 공사가 8년 만인 내년에 마무리되면 군산선은 완전한 폐철도가 됩니다. 군산 지역 6개 철도 노선 가운데 군산선 전 구간, 옥구선, 페이퍼코리아선, 부두선 등 4개 노선 33.2km가 이같이 폐철 대상입니다. 해당 부지만 축구장 300개 이상의 면적이 될 전망입니다.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물류 수송 원활한 수송을 위해 산단 인입철도가 2020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폐철도 대상지를 관광지나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현 경암동 폐구간처럼 체험이나 볼거리를 위주로 하거나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됩니다. 국내외 사례와 관련법 검토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구체적이고 특색 있는 대응 전략이 나오면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기에는 환경오염 지역 복구와 막대한 재원 마련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만과 물류를 기반으로 오랫동안 육상교통의 한 축을 담당했던 군산지역 철도망이 폐철 구간과 유유부지 활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식품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연구개발 자금이 지원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5년 미만의 식품 분야 신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6천만 원 이하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지원서를 접수합니다. 특히 지원 대상 기업 대표자 연령이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완화되고 과제 수도 지난해 5개에서 6개로 늘어나 지역의 식품업체들에게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맞벌이 부부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로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기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년 대비 79% 늘어난 18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지원 대상과 이용 시간 각각 부모 합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과 연 720시간으로 확대된 가운데 현재 도내에는 1000여 명의 아이 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완산경찰서는 시민 자전거 순찰대를 출범하고 전주천과 삼천 산책로를 중심으로 치안 유지를 위한 순찰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민 순찰대는 15명 정도로 구성되며 순찰 구간과 시간은 논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풍으로 유명한 순창 강천산이 다양한 콘텐츠와 화려한 조명을 갖추고 다음 달부터 야간 개장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순창 강천산이 다음 달 1일부터 야간 개장합니다. 순창 강천산은 연간 100만 명이 찾는 단풍 명산이지만 야간 볼거리가 없어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창구는 2017년부터 38억 원을 들여 강천산 단월 야행 영상 컨텐츠를 개발했습니다. 매표소에서 천우폭포까지 1.3km 구간 주요 지점마다 조선 중기 고전 소설인 설공 찬전 스토리를 활용한 영상과 화려한 빛의 예술을 선보입니다. 시연회를 통해 나온 문제점들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8월 전까지 보완을 거쳐서 야간에도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가격 폭락으로 시름에 잠긴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해 김재 씨가 양파 팔아주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김재 씨는 시청 직원들이 적극 참여해 1,000만 원의 양파 판매 실적을 거뒀으며 사회단체와 음식점,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직거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몸에 좋은 양파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홍삼 축제를 100일 앞두고 마이산에서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홍삼 축제는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남원시가 내년 완공될 3해면 일반 산업단지를 분양합니다. 분양 가격은 공영개발로 조성 원가를 낮춰 3.3제곱미터에 32만 5천 원 선입니다. 산업단지는 국도 17호선과 순천 완주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광주 대구 고속도로 나들목도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모심택시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농촌에서 시내 전통시장까지 연결해주는 모심택시 이용 건수가 상반기에만 7,500건이 넘어 하루 평균 78명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재 모심택시는 조촌과 우화동 등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배차 간격이 3시간 이상인 20개 마을에서 이용 가능하며 요금은 2,000원입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보 안내 단말기를 확대합니다. 전주시는 연말까지 6억 원을 투입해 버스 승강장 62곳에 버스 도착 시간과 위치 등을 안내하는 정보 안내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주 시내버스 승강장의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율은 57%에 이릅니다. 시외버스와 안전장치 정착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버스 이용객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9,500만 원을 들여 시외버스 19대에 비상 자동 제동 장치 AEBS 장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버스당 지원액은 장치 장착 비용의 절반인 250만 원이며 도는 도내 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추가 장착 수요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시립극단이 내일부터 14일까지 전주 시립예술단에서 마당을 나온 암탉 등 책을 읽어주는 낭독 공연을 갖습니다. 무주교육지원청은 내일 무주 예체문화관에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7월 사회적 경제 주간을 맞아 내일부터 4일간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사회적 경제 영화제가 상영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제29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입상작 50점을 오는 28일까지 전시합니다. 한지로 만든 지화 작품이 전주 공예품 전시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은 내일부터 14일까지 유물과 유적을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 백제 문화유산 녹턴을 진행합니다.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일 강소기업 CEO와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을 위한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가 오는 13일 전주대학교 희망홀에서 열립니다. 전북 지역 실버 세대들의 문화 축제인 실버 문화 페스티벌이 오는 12일 전북도청에서 열립니다. 완주 풍류학교가 전통 문화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여름 강습을 열고 오늘부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동부 내륙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와 익산은 아침 기온 20도에서 낮 기온은 29도, 동북권은 무주가 17도에서 27도, 장수가 17도에서 25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20도에서 29도, 부안이 20도에서 28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부안이 보통 수준, 나머지 지역에선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